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날이 아주 무덥고 습한 그런 여름에 아주 최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오랜만에 좀 편히 쉬면서 공부하고 종목 분석하고 향후에 또 어떤 8월 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 하루 먼저 방송을 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분석을 하고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되고자 미리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들 한 줄 요약은 8월은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시기이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8월에 이제 정점을 찍든지 뭘 하든지 해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이제 바닥에서 한 9%, 7, 8%에서 9%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번 장 한 15% 정도 보는데 이제 이 위로 남은 것은 7에서 한 5% 정도 코스피 기준,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개별 종목은 10에서 15%, 많아봐야 15%,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올라가면 이번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 어떤 그 수준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갈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이제 새로운 테마주가 시장에 떠오를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핵심은 새로운 테마주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주가 떠오르긴 떠올랐어요. 이제 그린과 재생 이쪽 에너지인데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가 시장의 핵심으로 일단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미래 먹거리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강력한 어떤 그 서포팅 백업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10월에 11월에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도움,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재생에너지 쪽은 새로운 먹거리 하반기 테마로 분명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1차 상승이 살짝 이루어진 상황인데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올라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혹시 반도체가 새로운 하반기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소부장 관련된 종목주로 그렇게 미국이 이제 반도체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수혜주도 전망이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바닥을 치고 과매도 구간이었고 재고 증가라는 큰 어려움이 쌓인 항상 재고 증가가 이 시장의 뉴스로 오르내리고 이게 이제 항상 바닥 끝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가 또 새로운 테마에 줄 확률. 그래서 신재생 하나,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는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8월의 첫 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주시장 키포인트를 봅시다. 8월은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시기로 보죠. 한 달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8월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올라타서 먹지 않으면 하반기 전쟁을 하기에는 총알이나 실탄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막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상승 동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가 아주 생각보다도 잘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는데 이번 주가 아주 서프라이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주 최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중순 7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13일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8월의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그런 가능성. 따라서 8월 초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되죠. 이 경제 지표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것과 CPI 발표가 섞여서 8월의 방향성과 어떤 그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그 부분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집중해서 너버스하게 8월 초에 발표될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과 재생에너지, 반도체 이 두 가지는 제가 봐서는 새로운 하반기 미래 먹거리로 텐데 여기에 소외 섹터를 하나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순환매로 소외 섹터가 돌아오는데 일단 화장품이 살짝 움직여준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보다는 차라리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일단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죠. 사실 그린과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먼저 움직였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금리가 생각보다도 높지 않고 실질 실물 경제가 물론 이제 정책 금리는 올라왔는데 정책 금리도 상승의 마지막 포인트를 이번 달 75p 올리면서 찍었다는 거죠. 7월 달에 이제는 슬로우 다운하는 그러한 가능성, 경제 침체에도 방점이 맞출 확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짧은 골디락스, 네, 어리버리 골디락스라는 부르는데, 예. 약한 골디락스 그렇죠? 예. 정부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제어하기 위해서 긴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이제 경제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 환율정책에서도 이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 그렇죠? 여기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정책금리는 거의 다 이제 막판 깔딱고기를 넘어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섞이면서 작은 골디락스가 8월에 펼쳐질 확률, 이 확률에 배팅을 해서 돈을 좀 챙긴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가을 이후에 가을이 시작되면서 떠오를 그 새로운 그 테마주, 신재생, 반도체, 순환 소외 섹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을 한두 개 찍어서 가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일단 8월과 이번 주의 핵심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죠. 그렇죠? 네. 과거 평균 패턴을 고려시 추가 상승 예례는 나왔다. 그렇죠? 신금투가 쓴 자료인데 1970년대 이후 16번의 약세장 랠리, 즉 베어마켓 랠리가 관찰이 됐는데 평균 및 중간감 기준치 회복률은 각각 12.7%와 11.5%였다. 평균값은 12.7% 올라갔고 기준지수 회복률은 11.5%였다. 회복기간 평균과 중간값은 각각 50일과 49일이다. 캘린더 기준이다. 평균 패턴을 고려했을 때 8월은 약세장 랠리 후반부에 돌입한다. 즉 베어마켓 랠리의 후반부에 들어간다는 8월. 관건은 약세장 랠리, 베어마켓 랠리 종료 후 전접전 접근 여부에가 달려있다. 그렇죠? 약세장 랠리 종료 후 전저점 접근 여부가 중요하다. 다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S&P 약세장 랠리 수익률이 쭉 나오죠. 지금 이제 7월 27일 기준에 9.7%가 오른 거죠. 그렇죠? S&P 500 기준으로. 그러면 12에서 13이면 약 5% 정도, 15% 정도 보면 약 5% 정도 남아있다. 그렇죠? 기간은 지금 2002년 7월 27일 중간값으로 해서 약 40일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50일에서 49일이니까 10일에서 15일 정도면 8월 중하순이 지나면 이 베어마켓 랠리가 뭔가 매듭을 짓는 그러한 시절이 될 것이다. 기간적으로도 8월 20일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고 수익률로는 주가지수 기준으로 한 5에서 6% 정도, 운 좋으면 10% 정도부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다면 개별 종목은 10에서 15% 수준이 가장 리즈너블한 수익률이다. 맥스로 15%.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서 15% 올라오면 눈 감고 모든 것을 좀 던져야죠.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뜯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을 미국 주식시장 봅시다. 다우 0.97, 나스닥 1.88, S&P 500 1.42로 끝났는데 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끝났죠. 그리고 막판에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의 베어마켓 랠리가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지난주 금요일 0.05% 하락, 상해는 0.89, 항세는 2.25 하락하면서 중국은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미중의 무역 마찰에 대한 가능성,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 돈이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끝난 유럽은 영국은 1.06, 프랑스는 1.72, 독일은 1.52, 유럽이 강하게 끝나는 그러한 베어마켓 랠리의 강세장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우리 수급 한번 봅시다. 코스피를 보면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1조 8천억을 샀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7천억을 샀으니까 네, 1개월이 4번으로 나눈다면 갈수록 외국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매수 강도가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을 봅시다.
지난 1개월간 외국인은 8,392억을 팔았는데 지난주는 123억밖에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강도는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기관들의 매수 강도는 어떻게 되는가? 금융투자는 1개월 동안 1.2조를 팔았는데 지난달에 8천억을 샀네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금융투자는 단기투자죠. 증권사 PI 물건인데 이 물건 속에는 인덱스를 물건을 조절하는 그런 물량도 들어갈 수 있고 단타도 있고 롱숏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금융투자 증권사가 바닥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나섰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투시는 여전히 한 달 동안 7천억을 팔았고 지난주는 3,700억을 팔았네요. 투신은 올라오니까 팔았다는 것도 있지만 투신의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개인들이 물려있던 것들이 올라오니까 해지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야죠. 이 해지 물량을 가지고 자기가 시장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자기 스스로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을 한번 봅시다. 한 달 동안 거의 3천억을 팔았는데 지난주는 1,800억을 팔았으니까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봅시다. 1개월 동안 금융투자는 179억을 샀고 이번 주에 646억을 샀으니까 금융투자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투시는 한 달 동안 거의 3천억을 팔았는데 코스닥에 3천억을 파는 거죠. 이 중에서 올 한 주는 473억을 팔았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신의 매도는 강도를 좀 줄고 있다. 대신 연기금의 매도가 늘고 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국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조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 금융투자가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사고 있고 투시는 모두 코스피에서는 강력하게 팔고 있고 코스닥은 살짝 매도를 줄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 즉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들은 물려있던 걸 팔아서 이제 돈을 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든지 방법을 정하는 거죠. 네, 자금시장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54조로 뭐 큰 변화는 없죠. 55조까지 갔다 56조까지 갔네. 7월 21일 56조 갔다 54조. 신용잔고는 17조를 갔다가 18조. 신용잔고가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는 확실히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앞에서 이제 투신이 왜 파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펀드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보면 지난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0.8달러, 0.8억 달러를 팔았죠. 네. 대만에서 0.5억 달러를 매수를 했고 인도는 2.3억 달러나 아주 강하게 팔았네요. 그렇죠? 네. 동남아시아는 이번 주 플러스 2.2억 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짝 비중을 줄이고 대만 쪽으로 살짝 가고 있고 인도도 팔고 있는. 그래서 한국과 인도가 시장에 이제 뭐랄까 바닥에서 올라온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쪽은 살짝 줄여주면서 동남아시아를 살짝 사는 그런 모습. 대만도 여전히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봅시다. 한국 코스피는 10배, 미국 S&P는 17.6배, 유럽은 11.4배, 일본은 15.5배, 중국은 13.6배. 전부 바닥에서 살짝씩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네, 당연히 주가가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지만 한국은 이제 10배를 회복을 했죠. 11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10% 정도의 여유는 있다. 그렇지만 10.5배 정도가 보고 5에서 6%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개별 종목은 10에서 15%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일단 해야 된다.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 국제 10년물 실질금리와 MSCI 코리아 인덱스 12개월 포워드 4를 보면 4가 이제 올라오죠, 그렇죠? 네, 올라오고 10에서 11배 사이에 이제 걸치고 있는 MSCI 기준이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이익 추정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이 일부 시현됐다. 이는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멀티플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을 위해선 즉 밸류에이션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이 돼야도 긴축 강도 약화된 경로가 필요하나
현재 높은 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실질금리 하락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실적이 올라가면서 EPS가 올라가면서 퍼가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따라서 8월은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3분기, 4분기 투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거죠. 예상치가. 이 예상치의 움직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3분기, 4분기는 어느 누구도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줄 것인데 이 가이던스가 과연 어떤 의미를 있는지 3분기에는 또 이러한 가이던스가 낮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이 될 확률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시장의 실적 전망, 실적 상승이 유일하게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조각 한 조각을 해치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 기업 실적 발표와 3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달려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많이 보는 20일기 이역들 봅시다. 그렇죠.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죠. 이게 80을 넘어가면 너무 많이 저평가되고 120을 넘어가면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격도의 차이에서 큰 벌어지지 않고 위로도 아래도 벌어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 있다. S&P 500도 그렇죠.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일본은 살짝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일본은 약간 고평가 영역이고 중국은 이제 약간 밑으로 왔으니까 저평가에 와 있고 인도나 등 이런 것들 적절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이격도를 통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크게 뭔가 밸류에이션이 벌어지거나 이동평균선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격도 많이 벌어졌다가 치고 올라온 거죠.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98 사이에 있다가 그 정도면 이격도가 저평가돼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 이걸 치고 올라오면서 이격도를 갭을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00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탈출한 한 상황이다.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뭔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의 강도, 수준,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남은 8월에 한 조각을 이룰 것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니까 그린 에너지,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어떤 육성체, 그렇죠? 미국 CPI가 꺾일 가능성, 꼭대기를 칠 가능성, 그 다음에 FOMC가 75p 인상으로 마지막 빅스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하반기에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줄지 않고 예상보다 돈이 줄지 않고 실적이 증가하는 그러한 골디락스, 아주 작은 골디락스에 들어갈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으로 8월에 대한 실적 전망이나 주가지수 수준 전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이 주간마다 쓰는 주간자료를 통해서 보면 연준의 예상되는 긴축 경로는 지난달 대비 한결 완화됐다. 그렇죠? 이 빨간 게 6월 30일 기준으로 중립금지라는 향후 금리 수준을 예측했는데 이 파란 게 이제 7월 9일 기준이죠. 살짝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 완화된 모습, 누그러진 모습이 나타나죠. 이로 인해 7월 한 달간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올라오죠. 그렇죠? ARK, 네, 우리 돈 남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5.8%의 수익을 냈다. 다우는 10.3% 상승을 했고 S&P 500은 7.6, 코스닥은 7.1, 다음에 나스닥은 5.7, 코스피는 4.4, 7월 한 달간 상승한 수익률이죠. 네. 향후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역시 성장주가 시장의 가장 큰 리더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금리가 안정되고 빠지는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네, 성장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내 증시 이익 수정 비율도 생각보다 우려 수위는 아닌 모습이다. 그렇게 이익 수정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네,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사실 올해 국내 수출 추이도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죠. 이게 2022년 모습인데 작년에 이러한 것보다 위에서 지금 놀고 있으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갈 그런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그게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원유라든지 이런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큰 낭패를 보는데
이제 그러한 커머디티 가격이란 이런 가격들이 확실히 빠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제조업 강국들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유럽발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빨간 건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직도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게 안정적이라면 100% 퍼펙트하게 안정적인 건 없는 거죠. 네. 7월 FOMC 이후 기대 인플레가 반등한 점도 개의치 않은 기술이다. 그렇죠. 7월 FOMC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짝 고개를 들고 나타났네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사람들이 살짝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13일 정도에 발표될 미국 CPI, 7월 CPI가 향후 방향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다. 9.6이었는데 최소한 8.8 정도까지는 빠져줘야죠. 그리고 8% 후반대를 기록하고 다음 달부터 8% 중반 초반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7%대, 5%대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프라든지 숫자를 가지고 증시 주변 작용 환경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와 있어서 중간을 이미 지나고 있다. 나머지 여건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인 요인들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퍼펙트 100%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서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될 것 같다.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단계를 좀 즐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증시 작업 환경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주는 어떤 투자 전략과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좀 미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